안녕하세요. 세상의 통찰입니다. 오늘은 주변에 있어서는 절대 안 될 사람에 대해서 유대인의 탈무드 명언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탈무드는 5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며 우리가 조심해야 할 사람들에 대해 경고합니다. 우리가 삶에서 가장 피해야 할 사람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의 지혜와 통찰력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첫째, 교만한 사람인지 보아라. 교만은 자신감과 비슷하지만 자만심과는 다른 말입니다. 교만이란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거나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마음이고, 자만심은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생기는 우월감 또는 열등감을 뜻하는데요. 화려함 속에 감춰진 자만심은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내면은 그렇지 않은 사람입니다. 화려한 겉모습이 참 모습이 아닌 사람들입니다. 겉만 보고 호감을 느꼈다가 실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하고만 이야기를 나누고 자신이 마치 신이라도 된 양 반말과 명령하는 말을 즐겨하는 사람인데요. 얼마나 허세를 부리는지 거드름 피우는 자세며 먹고 마시는 모든 행동이 천박해 보이는 사람입니다. 거만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착각하며 그를 우러러봐 주길 바랍니다.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이 말을 하려고 하면 싫어하는 기색으로 그의 교만한 태도와 행동으로 가까운 사람들과도 멀어집니다. 하루 종일 오만한 태도와 무표정한 냉랭함으로 사람들을 대합니다. 자기의 천박한 성품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이 피하는 것도 모르고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그는 사람들이 자신의 뛰어난 재능을 칭찬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겸손하지도 않으면서 겸손한 척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 합니다. 그는 세상의 명예나 부귀를 부질없다고 말하면서 칭찬이나 영광에는 관심이 전혀 없고 세상에 알려지는 것을 꺼리는 척하지만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겸손하다고 말해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속에는 자신만큼 지혜롭고 똑똑하고 겸손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은 자신을 감추고 위장하려고 해도 견디기 어려운 급박한 순간이 오게 되면 속마음이 훤히 드러나게 됩니다. 마른 장작에 불이 붙는 것처럼 거만함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그가 진실된 사람이 아니며 그의 겸손과 성품이 모두 거짓임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남을 헐뜯는 사람인지 살펴라. 미국 영화감독 존 휴스턴의 일화인데요. 휴스턴은 자녀들에게 친구들을 섣불리 판단하지 말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에 딸 안젤리카가 식사를 하던 중에 난 반 고흐의 그림이 너무 싫어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딸에게 고흐의 그림이 싫다고? 그럼 내가 알고 있는 반 고흐의 그림을 몇 점이나 가지고 있고 왜 싫은지 이유를 말해보거라 라고 했더니 딸이 우물쭈물하며 아무 말도 못할 때 휴스턴은 상대방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면서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탈무드는 남을 비방하는 것은 살인보다도 위험한 일이다. 살인은 한 사람밖에 죽이지 않지만 비방은 3사람을 죽인다. 비방하는 사람 자신과 그것을 듣고 있는 사람, 그리고 비방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내가 남을 비판하면 나에게는 10배, 20배 되돌아오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이웃의 명예를 자기 것처럼 소중히 여기고 이웃을 비방하는 것은 생각조차 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을 유혹하여 죄를 저지르도록 하는 것은 살인보다 더 나쁩니다. 다른 사람의 일에 시비를 거는 것은 도덕, 윤리적 측면에서도 벗어나는 행동입니다. 누가 사람을 비방하는 자인가요? 바로 남을 헐뜯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험담하며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는 이렇고
누구는 저렇고 쑥덕쑥덕 하면서 내가 들어서 아는데 누가 이런 말을 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죠. 그들이 말하는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남을 비방하는 사람에게는 나쁜 결과가 따릅니다. 탈무드에 금지된 율법 중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독설이라고 하는 악한 말입니다. 독설의 말을 할 때 그 말 가운데 독과 같은 분노가 분출하여 자신뿐만 아닌 그 말 가운데 독과 같은 분노가 분출하여 자신뿐만 아닌 타인에게도 악한 말의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악한 말을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은 절대 그런 일을 할 수 없어. 불행한 일들만 생겼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저주의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자입니다. 선하고 깨끗한 사람인 척하면서 뒷담화를 밥 먹듯 하는 사람. 비난하는 사람도 결국에는 타인에 의해서 비난받게 됩니다. 누군가 나에게 와서 남을 험담하고 비방하는 말을 한다고 한다면 그 말을 듣는 사람도 암묵적으로 말하는 사람을 두둔하는 것이고 비방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친구에게든 원수에게든 남의 말을 옮기지 말아야 합니다. 들은 말에 대해서는 누설하지 말고 입을 다무는 것이 지혜로운 처신입니다. 말이 많은 사람은 남이 경계할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말이 많은 사람을 피하고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무슨 말을 듣거든 마음속에 묻어버리십시오. 셋째, 필요할 때만 찾는 친구를 조심하라. 현명한 사람들은 친구를 사귈 때 친구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섣불리 믿으면 안 된다고 조언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친구가 필요할 때만 찾고 친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알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친구가 잘 되고 있는 경우에는 감언이설로 친근하게 대하지만 좌절하고 실패하게 되면 한 번의 관계를 끊고 만나지 않습니다. 그런 친구와는 어느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고 그와의 관계에 대해 조심해야 합니다. 진실한 친구는 안전한 피난처와 같습니다. 그런 친구를 가지는 사람은 큰 행운을 가진 것과 같습니다. 진실한 친구의 가치는 무한합니다. 그 가치는 돈으로 측정될 수 없습니다. 오랫동안 진실된 친구를 버리지 마세요. 진실된 친구는 신뢰를 저버리거나 배반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친구는 오랜 친구만큼의 가치가 없습니다. 새로운 친구는 숙성된 와인에 비유할 수 있는데요. 숙성되지 않은 와인의 풍미가 떨어지듯이 새로운 친구에게서는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인생의 이야기가 많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하지 않습니다. 믿을 수 없는 친구가 내 친구라는 것은 생각도 하기 싫은 끔찍한 사건입니다. 당신의 행동으로 인해서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된 문제로 친구 탓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정승집 개가 죽으면 문상객들이 문전 성시를 이루지만 정승이 죽으면 아무도 오지 않는다는 말이 있는데요. 탈무드에는 상점 문 앞에는 친구들이 많지만 불행한 일을 당한 친구집 문 앞에는 아무도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반려견을 키우시나요? 당신의 개가 당신을 따라다니는 것은 먹을 것을 주기 때문일 것입니다. 물건은 신상품이 좋은 것이겠지만 친구는 오래되고 진실된 친구가 가장 좋은 친구입니다. 친구의 능력을 벗어나는 것을 요구하는 사람은 친구가 아닙니다. 멀리 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함께 어울리는 사람을 살펴라. 좋은 사람들과 어울려라. 유랑자에게서 수다가 나오고 누더기 옷에서 해충이 나온다. 정신 나간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면 당신이라도 정신 차려라. 새들은 서로 모여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유유상종이다. 사악한 자에게 배울 것이 있더라도 함께하지 말라. 어울리는 동료가 없는 사람은 오른손 없는 왼손과 같다. 수탉은 아무런 이유 없이
까마귀에게 가지 않는다. 같은 족속이기 때문에 간다. 송진을 만지게 되면 송진이 손가락에 들러붙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면 당신도 그렇게 된다. 포도 넝굴에 잘 열린 포도는 아름다움과 기쁨을 준다. 그러나 가시덤불 속 포도는 혐오감과 불쾌함을 준다. 모든 짐승은 자기 동족의 짐승과 같이 잘 어울려 산다. 다만 사람만이 자기와 지위가 비슷한 사람과 사귄다. 어떻게 늑대와 양이 잘 어울려 살 수 있도록 한단 말인가? 하나님을 우러르지 않는 불경한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은 어울린다. 하이에나가 개와 어울려 살까? 마찬가지로 부자는 가난한 사람과 어울리지 못한다. 야생 나귀는 사자에 의해 갈갈이 찢기는 신세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들의 먹잇감이 된다. 이 인용문과 마찬가지로 사람만이 유유상종을 한다고 합니다. 다시금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를 살펴보시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바뀌길 원하신다면 만나는 사람을 바꿔야 인생이 바뀝니다. 성공하기를 원하신다면 주변 환경을 바꾸고 만나는 사람을 바꾸세요. 마지막 5번째, 화내는 사람을 자세히 살펴보라. 화를 낸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도 없고 득을 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화내지 마십시오. 화를 내지 않으면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화내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됩니다. 잘못한 것에 대하여 용서를 하고 자초지종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인품이 갖추어진 좋은 성격의 사람입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는 미친 듯이 시작하지만 결국은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키는 참회로 결론을 맺습니다. 분노는 평안해야 할 가정을 망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화를 낸다면 그는 더 이상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다음 3가지의 행동을 통해서 어떤 사람인지를 대충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돈과 관련된 일에 대해서 대처하는 그의 행동, 식사에서의 모습, 그리고 화가 날 때 어떻게 처신하는가의 태도입니다. 쉽게 화내고 금방 화를 풀어버리는 사람을 쿨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쉽게 화를 내는 것으로 인해서 쿨하게 화를 푸는 좋은 장점은 빛을 내지 못하고 묻혀버립니다. 반면 쉽게 화를 내지 않지만 화가 난 것을 오랫동안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도 화를 내지 않는 좋은 장점이 있음에도 화를 금방 풀지 못하는 것으로 결점으로 남게 됩니다. 인품이 훌륭한 사람은 쉽게 화를 내지도 않고 그냥 물 흘러가듯 흘러버리고 화를 풀 때도 물 흘러가듯 흘러버리는 그런 사람이 경건한 사람입니다. 화를 마음의 감정에서 흘러보내지 않고 꿍하고 간직하고 있는 사람은 아주 위험한 사람입니다. 언젠가 폭발을 하게 된다면 원자폭탄의 피해에 견줄 만큼 크나큰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무슨 일만 있으면 화를 버럭 내고 또 화도 금방 풀지 않고 오랫동안 꿍하고 있는 사람은 아주 사악한 사람이라고 탈무드에서 말합니다. 너무 쉽게 화내는 사람이 되지 마세요. 그리고 분노를 억제하는 것이 아닌 분노 자체를 소멸시키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렇게 될 때 온유한 사람이 되고 세상살이에서 죄를 범해도 세상법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쉽게 화를 내지 않고 마음이 온유한 사람이 참으로 경건하고 고귀한 사람입니다. 오늘은 탈무드의 지혜의 명언을 통해서 주변에 있어서는 절대 안 될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사시는데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